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경제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따져봅시다. 오늘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 모시고 제대로 따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그 특별한 날이라는데 빵과 장미가 상징하는 날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1908년 3월 8일이죠. 그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리면서 빵과 장미, 생존권과 참정권을 달라며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일어선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만 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시발점이 바로 3월 8일 페트로그라드에서 열렸던 여성의 날 시위였습니다. 2월 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러시아 달력이 서양 달력보다 13일 정도 늦다고 해요. 이걸 이제 서양식 달력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바로 3월 8일이 그날이고, 그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하러 나오면서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도 생각이 나요. 뭐 전태일 여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네. 박정희 정부 시절에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 투쟁이 이어지면서 부마항쟁 11.6 사건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는 거죠. 예,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뭐 여성들이 좀 나서야 이 사회가 좀 바뀌고 이제 변화가 좀 시작된다는 건데요.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여성 노동자들 투쟁이 박정희 몰락의 이제 시초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여성의 날은 가부장적이고 이 자본주의적인 사회 모순에 저항하는, 이 모순을 바꿔가는 이제 첫 출발이 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요즘에 태국 시위나 미얀마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보여지듯이 이 압제에 저항한다는 의미의 세 손가락 경례의 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국의 여성들이 다 같이 달리기라는 행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네. 이건 어떤 뜻을 담아서 왜 뛰는 겁니까? 뭐 여성들이 지금 여성 관련해서는 이 여전히 이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차별받는 현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이제 여성 차별에 저항하는 그런 의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여전히 좀 채용 과정에서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용시장 현황 보면 가난해도 이자가 붙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가난한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서 보다 크게 희생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여성, 노동자, 취약계층, 우리가 아주 매력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데,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면서요? 네, 코로나 이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게, 애초에 이제 여성의 차별, 성별적 어떤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남성이 100만 원 받을 때 똑같은 일을 해도 여성 같으면은 67만 원밖에 못 받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같은 노동을 해도 3분의 2밖에는 임금을 못 받아요. 그런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여성의 날마다 6시가 아니라 우린 3시에 이제 퇴근하겠다. 3분의 2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스탑 3 운동, 네. 3시 운동, 이런 운동들도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인데요. 근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은 거는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프랑스에서 이제 피파 여자 월드컵 결승이 있었고, 그때 이제 2년 연속 우승한 미국 대표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대표팀이 외친 구호가 동일 임금이었어요. 굉장히 그때도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던 그런 문제고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가 더 여성들한테로 좀 집중이 됐는데, 지난해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 취업자 감소폭이 3배 이상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실업자도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더 늘었고, 실업률도 그래서 여성이 2배 더 증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성들한테 피해가 집중된 것은 뭐 경제적이고 좀 구조적인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일자리가 그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서비스업 중심 그리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중심이어서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성 문제나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는 항상 보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보이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말처럼 매체의 성향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에 대한 시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레인저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아는 회사 대표님은 200도 안 되는 월급 남자애들 주기 미안하다라면서 여자를 쓰신대요. 네. 그럼 여자분들은 200도 안 되는 월급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그런 상황이면 고소를 해야 됩니다.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최소한의 생활에 가능한 월급은 주셔야겠죠. 그렇다면 이 보수 일간지, 경제지들의 시선은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요거부터 좀 살펴볼까요? 임금 격차를 뭐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다 똑같이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문제는 임금 격차의 원인, 그러니까 여성 저임금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짚고 있는 지점들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주로 이유를 경력 단절이나 이제 이중 노동 시장 문제를 좀 들고 있는데요. 뭐 여성 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많긴 한데 가장 뭐 우선해서는 이제 여성 일자리 자체가 이 비정규직이나 이제 불안정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경력 단절 문제도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애초에 이제 저임금 일자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보면은 좀 중요도가 다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 노동 시장 문제는 이건 참 얘기가 좀 많은데 네. 그 이제 뭐 그 노동 시장 자체가 이제 사실상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완전히 이제 분리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 시장이 그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이 뭐 이렇게 호환도 안 되고 진입이 네. 안 되는 그래서 이중 노동 시장이 형성됐다는 건데 이 이중 노동 시장 형성의 원인이 그 보수 일간지들 같으면은 그 정규직 주로 이제 정규직 노조가 자기 일자리를 방어하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내부 승진이나 이제 성과급을 나누고 하면 어떤 그런 정규직만의 무슨 철옹성을 짓고 과잉보호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진단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 중심의 정규직 노조 때문에 여성들 취업이 제한되고 이 비정규직 불안정 일자리 이제 고용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중 노동 시장 문제를 보면은 뭐 기업이 원래 애초에 이제 직영으로 하던 것들을 뭐 외주 하청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확 늘어난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규직 노조의 뭐 과도한 자기 방어로 인한 문제는 더욱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뭐 이런 정도로 낮은 그 노조 조직률의 국가에서 노조의 과잉 보호 때문에 뭐 여성 취업률이 뭐 제한됐다라고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 하면 우리가 이름 들어본 회사들 웬만한 그런 회사들만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네. 노동조합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최근에 쿠팡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 주에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는 또다시 쿠팡 택배 기사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이 회사는 보니까 비정규직 비율조차도 낮아요. 그러니까 한 90% 가까운 노동자가 사실상 다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던데 네.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는 없습니까? 네, 뭐 많이 있습니다. 뭐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그거를 보려면은 그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이 한 87% 정도, 그러니까 6명 중에 5명 정도가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 비정규직 이제 불안정 노동자 비율이 앞서 이제 쿠팡 노동자들 같으면은 주로 그 남성 노동자들이 뭐 꽤 많은 이제 직종이긴 합니다만 네. 이 비정규직 그 직종들은 여성 비율이 월등히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여성의 경제적 현실을 좀 개선하자면은 뭐 기업 채용 과정에서부터 어떤 성평등 문제라든가 경력 단절 문제 등도 해결돼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지만은 정책적으로는 이제 최저임금의 어떤 획기적인 개선, 그 비정규직 이제 불안정 노동의 근절, 그다음 여성이 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제 서비스업에서의 인건비의 이제
구성되는 서비스 요금의 인상 등이 동반돼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참 많은 날이었는데요. 균형 있는 시각으로 경제기사 파헤쳐보는 따져봅시다. 참세상 연구소의 홍석만 연구실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